제가 이번에 이 정경련 교수님이 아마 한신 때 계시다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참 꼼꼼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복음주의 신학 총서를 이제 개인이 발간하시면서 바르트, 또 몰트만, 보네프 글들을 신약 성사학자시도 많은 좋은 번역을 하셨어요. 조금 이제 옛날식의 문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바르트가 논문집을 이 처치 도그마틱스 외에도 로마스 강의에도 논문집 3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1권이 이 영어로 이제 옛날에 The Word of God and Theology를 이제 이 다스볼트 고테순트 테올로기인데 독일어 그 영어로는 이제 테올로기가 Word of Man이니까 인간의 언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이래갖고 번역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교회와 신학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어 번역이 한 권으로 안 나오고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조금씩 그렇게 3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 책에 그게 한 4편이 실려 있습니다. 바르트 초기 논문이.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3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갖고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중에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익하는 거. 누가 우리 이제 어차피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바르트 이제 초기 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영어로 쭉 아마 다 이제 받으실 테니까 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 후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노란 책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학 입문 그랬습니까? 네, 그게 이제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독일 말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옛날에 Introduction, Evangelical Theology on Introduction 그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Evangelical Theology 그러니까 복음적 신학 이런 말인데 이게 잘못하면 복음주의 하면 이제 미국의 옛날 펀더멘탈리스트들 근본주의자들이 하도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니오 이반젤리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신복음주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반젤리칼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반젤리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럼 독일 말로 에반겔리색한 것은 이 이반젤리칼 뜻도 있지만 더 큰 뜻은 이제 프로테스탄트한 뜻입니다. 원래 개신교회. 그래서 바르트가 이제 이반젤리칼 시올로지 간 뜻은 차라리 프로테스탄트 시올로지, 개혁신학, 그리고 그게 이제 서론, 이렇게 해야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는 바르트가 그게 1961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프린스턴, 샌프란시스코 이 곳곳 신학대학에서 강연하고 나중에 스위스 바젤에 들어와서 이제 독일어로 수정해서 낸 책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제 그 책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바르트 최후의 글입니다. 그래서 바르트 이제 초기 논문하고 최후의 글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고 그 혹시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제 처치 도그마틱스를 혹시 이제 같이 계속 이제 다음부터 읽어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이제 이 개신교 신학 입문을 쓸 당시만 해도 그 1962년인데 그때 이제 독일의 불트만 신학이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불트만이야 그래서 불트만 제자들이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거기 이 퀸트 보온캄 같은 사람들, 에른스트 푹스, 또 그 스위스의 이제 게랄트 에벨링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할 때였고, 그때 이제 불트만들이 이제 그 실존주의 그 철학을 입고 굉장히 이제 활동할 때고,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슈벌트 옥든이 이런 이제 불트만들이 유럽의 독일의 신학자들과 동행하면서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한물 가니까 이제 틸리히의 이제 신학,
조익신학, 문화신학이 또 막 등장을 했습니다. 그 틸리가 이제 한물 가고 나니까 이제 이 문화신학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보네프가 어떻게 또 재발굴이 되면서 보네프의 신학이 오고, 거기에 미국에서도 신의 죽음의 신학, 데스 오브 갓 시올로지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몰트만이 일어나니까 정치신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정치신학 다음에 이제 이 해방신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신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플루럴리즘, 그래서 다원주의, 종교, 이런 게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이상 바르트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신학들이 다 지금 조용해져 버렸어요. 잠잠해지고, 바르트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지금 바르트 연구소들이 막 영어로 무지무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철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많이 떠들잖아요. 지금 뭐 특히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무지무지하게 뭐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 신학자 가운데 바르트 신학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맹아가 다 들어있다 해서 바르트 신학 그런 각도에서 또 새롭게 조명한 책도 나오고 굉장히 나은데, 이게 가령 이제 이 옛날 초기 더 워드가 더 워드맨 이 초기 논문이 이게 영어로 번역된 게 1928년이거든요. 1928년. 이 독일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돼 나온 게 이제 이때인데, 이때 이제 바르트가 그 로마스 강해를 쓰고 1919년, 21년, 23년 개정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괴팅겐에 독일에 가서 교육학 교수로 이제 가르칠 때거든요. 그러면서 바르트가 발견돼서 이제 글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영어로 소개되는데, 이 책이 지금 3번역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 3번역이 나왔다 한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바르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바르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옛날 영어 문체니까 완전히 이제 이 3번을 내고, 이게 좋은 게 3번역 하면서 이제 여기 이분이 많은 주석을 달았어요. 이 번역자가 꼼꼼하게. 그래서 아마 그런 면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원래 제가 계획했던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책에 바르트의 초기글 The Righteousness of God 한 글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읽고 해석도 해보고 또 생각도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바르트가 1916년에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제 1914년에서 18년이 제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을 목도하고 그 독일 황제가 이제 전쟁의 폴리시를 하면서 독일 지식이 선언 그래갖고 그 하낙이나 비렐름 헤르마이나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워폴을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제 그 지지선을 보고 그날은 자기한테 블랙데이, 암흑의 날이었고 자기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도 윤리도 다 녹아내려 버렸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다시 신학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성서로 돌아가자. 나 theological ABC를 성서에 새로 하자. 그러면서 자펜빌의 목사관에서 이제 로마서를 펴들고 목사관 사관나무 아래서 로마서의 주석을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아울러 이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한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 조금 이제 알 수 있는데, 아마 좀 후기 바르트하고 조금 이제 미숙한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글들 속에 원숙된 바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르트는 루돌프 벤리 목사의 초청으로 1916년 1월 16일 아라우의 그 도시교회, 아라우는 이제 서있어 칸톤이 26개인가 있거든요.
그래 그 26 칸톤 중에 하나입니다. 아로 그 이제 바르트가 목회하던 자펜빌이 아로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 칸톤에서 이 강연을 전했다. 강연했다. 아로의 교회는 for decade 가면 이제 그 10년을 가리키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made use of 사용하다, 이용하다, 잘 이용했다. 굿이니까. Even lecture hours during the 겨울 동안, 즉 11월, 12월, 1월, 2월 겨울 동안에 저녁 강의 시간들을 이 4주일, 포선대 4주일 동안 늘 잘 이용했다. To which sometimes even two external speakers at a time were invited. 그 주일날 저녁 한 그 강의에 to which 앞에 Sunday evening lecture hour 그걸 가르치겠죠. 어떨 때는 심지어 두 외부 강연자가 한꺼번에 초청되기도 했다. For the occasion of January 1916, 1916년 1월 경우에 이제 아마 바르트가 그때인 것 같아요. When possible on the 16th of January, 아마도 1월 16일 possible, 아마 그날일 것 같다. 추측이겠죠. 아마 가능하기는 Benny requested Bart give a lecture on a theme from the field of history or from Christian, church or social life that you deem appropriate. 베니는 바르트에게 요청했다. give a lecture, 강의를 해달라고. 어떤 주제로? on a theme, 즉 역사의 분야거나 field of history, 역사의 분야거나 from Christian, 혹은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거나 church or social life that you deem appropriate. deem 생각한다, 추측한다.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나 혹은 사회생활에 관한 그런 어떤 분야로부터 한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What may have played a role in this particular request by Benny? 베니 목사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된 이 특별한 요청에 아마 그 역할을 했던 may have played a role, play a role, 그 어떤 역할을 하다. 역할을 했던 것은 is the sermon that he heard Bart delivered in the Baron Cathedral on October 17th, 1915. 아마 바르트가 1915년 10월 17일 베른 교회 대성당 베른 주 교회에서 바르트가 전했던 그 바르트 설교를 듣고 아마 이런 주제로 해달라. 근데 바르트 설교를 미리 들어봤다는 거죠. 주최측의 베니 목사가. After two audacious moves, which in hindsight Bart could not rightly claim to be a breakthroughs, audacious, 끈질기게 집착한, audacity, 집요성, 그죠? 그 오바마가 자선 쓰면서 audacity of hope인가 이런 제목으로 자기 자선을 썼죠, 그죠? 그래서 audacious, 어떤 염치에 불구하고 집요하게 한 것, 그죠? 그래서 두 번 염치에 불구하고 이제 바르트한테 움직임, 두 번의 움직임, 바르트한테 그런 요청을 두 번이나 했단 말이겠죠. 후에 아마 which 그 오데스 무버는 이 힌더사의 뒤편에서 뒤로는 바르트가 아마 어떤 브레이크스루, 그 요청이 브레이크스루 통과에 들어간다,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다, 브레이크스루, 그죠? 그 브레이크스루 간 건 어떤 거대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가령 옛날에 우리 컴퓨터가 도스가 나도 그 다음 도스2 나오면 그게 굉장한 진전에 이를 땐 브레이크스루 이뤘다 그러거든요. 큰 진전, 브레이크스루. 바르트가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다고 not right claim, 아마 주장할 수 없었던 그 배우의 이 too audacious 이 무버, 움직임 그 요청에
He was uncertain how to interpret Binley's inquiry. 바르트는 이 빈리의 인quiry까지 요청, 원래는 이제 탐구 조사 이때 요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바르트는 어떤 certain 확실치 않았다. Is this a burning coal upon my head or a triumph of the good or both? 이게 내 머리에 있는 뭐 불타는 콜, 숯, 그죠? 불타는 숯이냐 아니면 어떤 의의 승리, 선의 승리냐 아니면 둘 다냐. 아마 이게 벤리라는 사람이 바르트는 굉장히 집요하게 요청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막 뭐 머리에 숯을 얹어 놓듯이 막 그렇게 했거나 안 그러면 어떤 좋은 어떤 간에 선이 좋은 결과를 맺었어요. 선의 승리로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in any case 어떻든 간에 he of course agreed to do a lecture on the righteousness of God. 바르트는 물론 하나님의 의에 관해 강연을 하기로 동의했다. An interesting and highly relevant theme for which Benny thanked Barth and requested he submit his choice of chorals because the evening lecture begins promptly at 8 o'clock in the evening, accompanied by an organ prelude and a hymn sing by the congregation. 어떻든 간에 그것은 매우 흥미있고 아주 매우 하일리 고도로 렐리번트 적합한 주제였는데 왜냐하면 베인리가 바르트에게 그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르트한테 어떤 합창을 듣기를 원하는데 선택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저녁 시간은 아마도 저녁 8시경에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강연 전에는 올간의 전주가 있거나 안 그러면 거기 이제 회중들이 예배 그 강연에 참석 회중들이 찬송을 미리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올간 반주나 혹은 찬송 부를 때 필요한 어떤 찬송 부르겠냐 혹은 어떤 음악을 하겠냐 이런 것까지 바르트한테 다 제안했다는 겁니다. 강연뿐만이 아니고. Barth wrote the lecture amidst the recent excitement around the great debauchery by the Jacksonville industrialist Phil Hohley at the celebration of his daughter's marriage, which he threw for his 500 employees and workers. 바르트는 이걸 그 최근에 바르트 삶의 최근에 있었던 좀 흥분스러운 일들 한가운데서 바르트는 이 강의의 초안을 썼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익사이먼은 자펜빌 인더스트리 호흘리, 자펜빌의 기업주 호흘리의 큰 디보트리, 그러면 뭐 사기 비슷한 거죠. 막 그런 행동들. 그게 어떤 행동을 하면 자기가 거의 직원 500명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을 던져버리고 해고하고 다음에 자기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 가운데 바르트가 이제 강연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레이트 디보트리죠. 자기 노동자 500명 해고시키고 자기 딸 결혼 또 축하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그 한가운데서 이 강연을 썼다. 그죠? 잘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들이 미리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Barth reacted to this local event in worship on the morning. 이게 그 홀리 간 분이 이 바르트가 목된 자펜빌의 이제 기업가고 사업주인데 이 바르트 교회 장로였어요. 바르트가 성인 자펜 교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 농자들과 같이 지내고 농조합을 3개나 만들어주고 농자들이 바르트 보고 이제 목사 동무라고 부르고 보수위원은 바르트를 이제
빨갱이 목사라고 로테파르라고 목사를 부르고 이런 자 한가운데 있었고 그 회원이 이제 바르트를 내쫓으려고 목사의 자리에서 많이 이제 자꾸 농자편만 드니까 막 음모도 꾸미고 많이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바르트의 월급을 언제부터 한 푼도 안 올려줬대. 그 사례비를. 그러니까 바르트도 그건 좀 재밌는 게 자기가 애가 자꾸 태어났는데 이 사례비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내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당에다가 바르트가 진정서를 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 재밌는 일인데 그러나 하여튼 어디든 바로 살려 하면 이제 뭐 특히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죠. 목사님 제대로 설교하면 장로들한테 미움받고 박해받겠죠. 당장. 어? 하여튼 이제 읽어보면 이제 그런 컨텍스트가 생각이 났어. 자,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라이츠노가 썼다는 겁니다. Barth reacted to his local event in worship on the morning he was to deliver his lecture in a sermon which spoke against the dominating power of Mammon to which everything is subject. 바르트는 to this local event, to this local 이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그 헨리 그 장로의 딸 결혼식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리액트 반응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냐? On the morning 그 예배 가운데 아침에 그는 his lecture in a sermon 설교 가운데 강연을 주면서 바르트가 was to deliver 전해야 될 설교 가운데 which spoke 바르트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Against the dominating power of mammon 우리를 지배하는 만몬의 힘을 거슬렸어. To which everything is subject. 그 만몬의 모든 것이 굴복하고 있는데 그 만몬에 거슬려서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모한 장로가 막 농사를 해고 자기 딸의 결혼을 화려하게 하고 이러니까 거기 면전에 앉아 이렇게 설교를 해요. 바르트. 이 만몬을 거스려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그죠? 하여튼 바르트 1916년이니까 몇 살 때예요? 바르트 1886년생입니다. 그럼 몇 살 때입니까? 14하고 30살 때죠. 30살 때. 한참 젊은 이제 패기가 가득 찰 때죠. 물론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있었지만은. The same gravity can be perceived in the lecture that he gave in Aarau that same evening. 똑같은 그런 어떤 무게가 바르트가 그 같은 날 저녁 아라오에서 한 강연 가운데 can be perceived 우리 느껴질 수 있다. 응? The only reaction to Barth lecture that evening came from audience member who remarked that he had never heard such lecture in our national church. 그날 저녁 바르트의 강연에 온 유일한 반응이 한 청중으로부터 왔는데 그 청중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교회 전체 안에서 그러한 강연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다. Which came so directly from the heart. 그 강연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곧바로 우러나오는 것이어서 but which also penetrated all the hearts that are not completely shut.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지 않는 사람의 모든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것을 우리가 penetrate, 그러면 뚫고 들어간다. 침투에 들어간다. 바르트의 강연이 그랬다는 겁니다. The other was from Benny himself from January 17th, 1916, he wrote. 그리고 다른 the other reaction이겠죠. 다른 반응은 그 초청했던 목사 베인리 그 자신으로부터 왔는데 그가 1916년 1월 17일 저녁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I want to shake your hand in deep gratitude for the powerful wake-up call to the conscience. 나는 당신의 그 파워풀한 양심을 일깨우라는 그 소리에 깊은 감사로서 당신과 악수를 하고 싶었다. And for the fine development of the motive of the building of Tower Babel,
바벨탑을 세우는 그 모티브에 관한 아주 정교한 발전과 예전에 마찬가지로 clear reference in your conclusion to Jesus Christ, 그리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결론에 이른 그런 분명한 참조. Who is the atoning finale to the foregoing difference between the will of humans and the will of God?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다른 데 대한 그런 어토닝 피날레, 그 아주 속죄시키는 피날레, 화해시키고 속죄시키는 피날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참으로 깊은 감사와 가운데 당신과 악수하고 싶다.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Both may ask about the possible publication of the lecture. 이 두 사람은 이 강연에 대해서 출판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죠. 그리고 Fanny suggested the journal 노예배급. 그리고 Fanny는 노예배급 한 건 영어로 하면 New Way, 새 길 간 건데, 이거는 전에 우리 지난 학기 때 제가 여러분들 많은 설명드렸죠. 이 스위스에 나왔던 종교사회주의. 그 두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종교사회주의.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블룸하르트의 영향을 받았던 스위스의 종교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도자가 두 사람 있었죠. 한 사람은 이제 이거 바르트 이해하려면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헤르만 쿠트는 보다 좀 더 신학적인 운동.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교회의 어떤 설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스위스 국민들한테 그때 충격을 준 책이 G. 뮤센, 여러분들은 해야만 한다. 당신들은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드 라가츠는 더 액티비스트였습니다. 이 사람, 레오나르드 라가츠는 이제 바젤의 민스터라는 대성당이 있어요. 지금 개신교회가 됐지만, 그 민스터 그 대성당에는 이제 에라스무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큰 데입니다. 에라스무스 그 퍼스트 코스모폴리탄으로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태어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영국까지, 영국에 가서는 토마스 모어와 아주 그 유토피아 쓴 사람 있죠. 교류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이제 퍼스트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합니다.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자죠.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루터와도 거의 보다 조금 선배잖아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이제 프린스 오브 르네상스, 그럽니다. 르네상스의 황태자다. 그래서 루터와 더불어 노예 의지론과 자유 의지론과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에라스무스는 벌써 유럽의 거성이었고 루터는 애송이었어요. 루터가 겁없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주의 의지론에 이제 도전한 겁니다. 노예 의지론 갖고. 우리의 이서 자유된 게 죄를 짓는 자유의지밖에 없다. 인간이 그렇게 다 타락한 존재인데 무슨 그런 걸 루터가 한 겁니다. 그게 세계적인 이제 유명한 논쟁이죠. 루터 에라스무스. 근데 에라스무스가 빌빌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바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젤에 이제 프로벤이라는 유명한 출판업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세 르네상스는 지식이 교류하는 가장 요즘식으로 미디어의 센터가 출판업입니다. 그래서 바젤이 이제 전통 물레방아가 있어갖고 전통의 방식으로 거기 책을 찍어냈고, 그것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지식인들이 바젤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피어 무제움이라고 그때 냈던 초기 르네상스의 귀중한 초판본이 다 바젤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그래서 인쇄업자인 거기 바젤에 이제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에라스무스 하우스가 됐어요. 그래 거기 이제 아주 멋있는 빌딩인데 그 밑에 이제 헌책방이 있어요. 거기 바르트 책을 거기 헌책을 거기서 많이 구하고 있는데 이번 봄에 갔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다른 게 못 들었었더라고요. 그래 에라스무스 무덤이 바젤 민수대에 있을 거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면 뭐 요즘 우리나라에 뭐 소망교회나 뭐 영락교 목사들 대영광입니다. 그런데 라가트 그걸 얼마 하다가 집어쳐요. 그래서 쭈리대학 교수로 왔어요. 청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쭈리대학 교수 얼마 집어치고 노동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회 불의와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오나르드 라가츠가 자기의 뜻을 많은 사람과 규합해서 낸 게 이 지금 읽은 노예백이라는 이 잡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노예백에 바르트 라이츠 소가 이 글을 실으면 어떻게 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바젤에 약 한 90년 있으면서 그 바르트의 어떤 글뿐만 아니고 배경을 실제 거기 있는 분들 혹은 뭐 삶 역사인들 되게 많이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노예백과 아마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가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걸 좀 이제 설명해 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백은 뉴웨이, 새길. 그러니까 이제 레오나르드 이걸 쓸 때는 굉장히 지금 기독교와 교회와 개인의 어떤 신앙이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세기를 찾아야 된다. 세기를. 여기에 굉장히 어떤 종교개혁적인 그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노예백한 거 속에. 그래서 바르트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 실으면 어떻게 했냐. 그죠?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2월에, 1월에 이제 강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월에 라가츠에게 그 자기 강연의 텍스트를 보내는 거로 이제 엔디드 끝을 냈고, 그 이제 1915년에 이제 약속을 했고, 아마 라가츠한테 이걸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갖고 보냈다는 거겠죠. 그러나 어떻게 안 됐는지, to whom he promised in December to once again send a sermon for the Neuberg. 그래 1915년 12월에 다시 이 설교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아마 그 전에 보낸 것 같네요. 이 강연 1916년 거잖아요. 그죠? 저 라가츠는 그 강연에 대해서 바르트에 감사했고, 그리고 그 안에 설교의 근원적인 모든 특징들을 다 갖고 있다고 썼다. 그죠? 희는 이제 라가츠는 바르트 강연의 중심되는 점과는 주요 요점에서 모두 어그리먼트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말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전 강연과 동의했다. 왜냐하면 그 강연의 마지막 부분들도 정확하게 중요 포인트 다 바운드업이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연은 4월판에 실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3월 후에 나타날 리텐한의 기사에 대한 일종의 응답의 형식으로 그것이 4월 후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라가츠가 답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헤르만 쿠터 라가츠는 바르트보다도 다 한 20살, 30살 이상 연상 성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바르트는 이제 이 라가츠보다 푸트 편에 좀 가까웠어요. 신학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렇지만 이제 어느 두 사람과도 그 밑에 뭐 제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바르트는 독자의 길을 갔습니다. 굉장히. 어떤 왜 한편으로는 그들과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다투면서, 그리고 초기 바르트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라가츠 굉장히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바르트의 강연을 출판한 데 있어 라가츠는 그 저널의 주에 리틴하인에 관한 어떤 레퍼런스를 보탰고, 그 레퍼런스 속에 말하기를 3호에 있는 리텐하인으로부터 온 우리들은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윤리적인 세계 질서에 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즉 세계의 어떤 벨트는 세계가 오르는 질서, 이 세계 질서가 짙을리 하나의 어떤 정확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 걸 우리는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의 아마 그런 아티클, 그걸 보란 겁니다. 즉 이 레퍼런스, 이 참고의 이런 참고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도를 알고 있었던 바르트는 그가 리텐한과 접촉했을 때 아마 거기에 관해 아주 큰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 리텐한은 그 실제 바르트의 사촌이었다. 그가 받은 그 대답은 바르트를 더 확신시켰다. 나는 그 특정한 풋노트 안에 당신 너 편으로부터 나의 기사에 대해서 뭔가 깊이 팠다는 걸 아무 깨닫지 못하겠다. 그렇게 리테난이 말했고, who claimed to see 그 입장에서 어느 특정한 반대가 아니라, 그러나 어떤 의미의 두 기사 사이에 있는 어떤 연결점, 메디에이팅 해주는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이제 바르트가 뭐 특히 뭐 그런 걸 잘 했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을 준 것 같아요. 주고받은 편지들을 다 인용하고 있죠. 밑에 뒤에 보면 at first glance 우선 보기에 첫 보기에는 이 두 기사 사이 리텐한의 그 아까 케네비안 아이니 지틀리 펠트로는 글라우벤칸의 기사하고 바르트 라이츠인스가 이 두 기사 사이에 두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 쓴 어떤 평행한 것, 비슷한 것이 우선 보기에 첫 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의가 가장 깊고 가장 내면에 그리고 가장 확실한 우리 삶의 사실이다. 그리고 양심이 우리들을 위해 주는 것 외에 더 확실한 것은 더 없다. 우리 읽을 내용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이 말들은 리텐한이 말했던 것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 경험의 지식에 관한 우리 실존의 어떤 의미와 고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이 있는 깊이로부터 나오는 보이스이고, 그리고 그것은 something, 그것은 때로는 예수의 부름에 대한 답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므로 좀 덜 확신한 것이 아니라 less certain한 것이다. more certain한 것이다. 방문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리텐한의 이 변증급적인 논쟁은 바르트의 이 주제에 맞춘 논쟁과는 참 quite different, 아주 다른 것이다. 리텐한은 그의 청중들을 아폴로제틱의 방법으로 이끌려 했고, as he noted in letter Barth, 즉 그가 바르트에 보낸 편지에서 밝혔듯이 아폴로제틱한 방법으로 뭔가 청중들을 이끌려 했다. 전에 이거 많이 설명했죠. 아폴로제틱하고 다이렉틱 다르다 그랬죠. 뭐 어떻게 다릅니까? 아폴로제틱하고 다이렉틱. 이제 S를 붙이면,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도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은 이제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냐. 그게 앞으로 신학한테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입니다. 실제 제가 바델에 공부할 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변정학이에요. 변정학 혹은 변정론. 이거는 변정법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 번역. 이걸 이제 구분 못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거기 이제 머리말에 보면 이제 어떻게 신학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대요. 자, Canon of Canons. 이게 무슨 말이냐? 오토 교수님 50년 전에 바젤의 신학생들한테 물었던 질문. 그러니까 오토 교수님 답답해서 너무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토 교수님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신학해제라는 책을 쓰게 됐다 그러면서, 그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 개념에 대한 훈련이 엄밀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가운데 어떤 거는 정경, 이 카논이잖아요. 카논.
정식 경전으로 들어간 것, 그죠? 근데 영어에도 이거 N자가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캐논 하면 뭐래요? 대포예요, 대포. 여기다가 또 뭐, 여기다 Y 캐년을 넣어버리면 이제 그랜드 캐년, 계곡이고, 비싼 영어 단어도 헷갈리면 안 돼요. 카논은 이제 정경, 정식 39권하고 27권, 66권에 들어간 책을 정경이라 해요. 그러나 그러면 정경들 중에 또 정경이 있다 겁니다. 정경 중에 정경이 뭐냐? 그게 이제 이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정경. 루터한테 정경은 뭐냐? Doctrine of Justification입니다. 루터한테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Justification by Faith. 이게 루터한테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스는 뭡니까? 행위를 자꾸 말하니까 저는 솔직히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구유에 있는 지푸라기 책이다. 지푸라기 책 이렇게 해버려요. 응? 그 루터한테 Justification by Faith 이게 캐논의 캐논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럼 개념이 이해됩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간 루터나 이런 대가들이 성경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한 거 있는 거거든요. 루터한테 Justification by Faith죠. 그게 루터의 삶의 모든 사고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의인과 성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걸 이게 그 관계가 뭐냐 그걸 이제 누가 이제 발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이제 아폴로제틱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참이다, 진리답고 호교적으로 변호하려는 노력을 아폴로제틱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 하면은 보수 교단에서 많이 합동측 이런 데서 아폴로제틱 뭐 필수 과목으로 있어요. 그러나 다이렉틱은 다르죠. 변정법 강건은 알죠, 그죠? 그리스 때부터 와서 헤겔이 그 논리학으로 완성했습니다. 태제 있고 그 태제 안티태제가 생기고 그 두 태제가 기량하다가 진태제로 아페벤되고 아페벤은 지향이 아닙니다. 태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 버리고 안티태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페벤 강건. 그래서 고양되면 그게 진태제가 다시 태제로 고정되면 그게 다시 안티태제가 나오고 다시 그 진태제로 고양되고 그런 식으로 차권이 없는 이제 무브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이렉틱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틱을 켈결은 굉장히 파라독스라고 그랬어요. 파라독스. 역설. 이 다이렉틱이라는 용어 대신에 파라독스 용어를 많이 쓰죠. 이 독서는 이제 영광이 되지만 그리스 오피니언 뜻도 있잖아요. 오피니언에 파라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간 기독교적으로 파라독스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 인간이지 뭐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다 말이죠. 파라독스잖아요. 그 파라독스에 있어 우리의 어떤 독성 다 그 앞에서 부서진 겁니다. 이해를 못하게 된 겁니다. 파라독스죠. 이걸 이제 실존 변정법으로 가져온 논리 변정법을 실존 변정법을 가져서 켈케고르입니다. 켈케고르가 그 죽음이라는 병 읽어보면 거기에 어떻게 다이렉틱이 그 글에 지배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그 책이 이해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바르트의 글이 전부 다이렉틱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다이렉틱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영국 학생들도 그 파라독스 이런 사고 훈련이 안 돼 있어가 다이렉틱 쩔쩔매요. 바르트가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안티테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다시 진테제를 말하니까 안티테제가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잘못 막 이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려갖고. 그래서 다이렉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건 변정법. 그래서 이게 그리스 철학의 세계에서 또 켈케르 실존주의, 실존 변정법으로 하죠. 그리고 바르트에 오면 이제 신학적인 변정법으로 다 설어나죠. 그래서 바르트 초기 바르트를 변정법 신학자 하잖아요. 다이렉틱, theologian.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제 바르트 글들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다들 좀 피곤한데 여기 우리 코덱스를 한번 빨리 번역하고 methodologically speaking, however, Rittenhouse dialectical argument is clearly quite different from Barth's theoretical argument. Rittenhouse tries to guide the listener to faith by way of an apologetic, as he noted in the letter to Barth. As he stated at the conclusion of the article, in one space, the believer has the key to the revelation of living God, who creates everywhere in nature and history, who, through his ethical ordering of the world, guides it for the sake of the salvation of his children. 그가 그의 기사, 그의 글의 결론 부분에 말했듯이 in one space, 사람들의 신앙 안에는 즉 the believer has,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the key to the revelation of living God, who creates every nature and history,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쓰던 자연과 역사에서 그리고 그의 세계에 대한 윤리적인 질서를 주는 데 있어서 어디서건 그 인간들을 그리스하고 있다. 하나님은 환영하고 있다. 맞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guide it for the sake of salvation. 그 자녀들의,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신앙을 이끌어간다. 이건 리텐한의 글이겠죠. This train of thought, 이런 생각의 연결이 could indeed, as Ritten foresaw, 정말로 리텐한이 실제 예견했듯이 be understood by some readers as precisely that attempt to approach the fact with critical reason. 어떤 독자들에게는 정확히 어떤 비판적인 이성을 갖고 사실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졌다. be understood. which 바르트는 rejected. 그리고 그것을 바르트는 거부했다. Even Lagarde tended to agree with this view. 심지어 라가츠마저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려 했다. 리텐한의 견해. 그러니까 이건 즉 자연과 역사 속에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심지어 세계의 어떤 윤리적인 그 질서점 이런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는 열쇠를 갖는다. 이게 이제 자연 신학이죠. 이런 걸 내추럴 시올로지 하죠. 내추럴 시올로지 우리 배웠죠. 자연 신학 그죠? 성서에서 이제 신학에서 자연하면 어떤 뭐 시냇물이 흐르고 뭐 꽃들이 피고 하는 이런 자연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자연하면은 피조된 세계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 그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피조된 세계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뭐 보는 아름다운 산과 들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도덕, 심지어 인간의 뭐 종교, 이 모든 것이 신학교는 이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한 걸 자연신화라고 합니다. 내추럴 시올로지. 바르트가 초기에 에밀 브루너와 나트론트 그나우데하고 나인 자연과 은총인데 바르트가 아니다 하고 싸우는 게 바로 자연신학과의 싸움이죠. 바르트 자연신학을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바르트는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붙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전부 자연신학으로 설교해요. 그죠? 특히 이제 교회 야외 예배 가면 다 자연신학 설교하잖아요. 그죠? 이 참으로 자라 주님의 세계는 등등. 그죠? 그러면서 다 자연신학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 에밀 브루너 바르트의 논쟁이 붙을 때 영국에 그걸 번역했던 그 존 베일리, 도널드 베일리 형제가 있어요. 형제 신학자가. 근데 이런 사람, 존 베일리가 번역하면서 이 에밀 브루너가 맞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서론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르트가 자연신학과를 쌓을 때 1934년에 그런 논쟁이 날 때 배경은 독일 사람들 히틀러도 하나님 보내준 계시다고 했어요. 이 바르트가 괴팅 가니까 1차 세계대전이 망하고 인플레가 하도 뛰어갖고 계란 한 줄 사러 가려고 하면 그야말로 돈을 한 술에 좀 싣고 가야 됐대요. 일반 사람들 생활이 그렇게 피폐해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 간사를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이제 하나님 독일의 부흥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계시다 하고 이 독일 크리스찬들 그렇게 히틀러를 웰컴했어요.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지금 거기 백인들 그 중산층 소위 우유들이 뭐 웰컴하잖아요. 그 데마고그를 어떻게 그 공화당의 그 민주당 공화당 그 양당 전통의 뿔 가지고 공화당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널드 트럼프가 막 웰컴 받고 한 거 보면 히틀러가 왜 그렇게 웰컴 받고 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박근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혔는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 보면. 이 전부 자연신학 그런 위험이 있어요. 자연신학 속에는.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히틀러의 싸움에서 자연신학을 이용했어요. 자연신학을 거부해야 히틀러가 하나님 계시로 독일 국민한테 어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르트는 자연신학 투쟁이 신학적인 투쟁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게. 네. 그 배경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뭐 강의에서 자연신학 거부하고 내 좋은 신앙 갖게 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정치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자연신학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날로게 엔티스는 모든 게 자연신학입니다. 가톨릭은 언제 타협했죠? 정치적으로. 가톨릭 역사는 계속 타협의 역사입니다. 뭐 피우스 그가 뭐 히틀러를 만나가 뭐 포옹하고 뭐 그 사진 찍고 하잖아요. 즉 전체로 완전히 즉 1924년 이 책의 서문에 등장했던 것 같이 전체의 완전한 전체 한 컬렉션으로 이걸 읽자는 외부적인 어필, 호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이 워드 오브 갓 앤 시올로지 책 1924년에 나왔고 그 안에 한 부분으로 이제 이게 라이처스니스 오브 갓 실렸어요. 그죠? 그렇게 하자는데 불구하고 바르트는 이 에세이를 그죠? 이 퍼스트 에세이 컬렉션 바르트 논문이 에세이는 그냥 에세이가 아니고 논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논문집 중에 이게 첫 번째 논문에 포프렌트 제 첫 번에 이 강연을 이 텍스트를 바르트는 두었다. Perhaps 아마도 sign that he really did see in this particular lecture the beginning of an inner unity. 아마도 그 바르트는 이 강연이 하나의 어떤 전체 제1논문집 전체의 내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시초가 되는 한 사인으로 봐서 그래서 이 논문의 제1편에 라이츠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다. 자, 이건 이제 번역자가 지금 줄을 단 겁니다.